여기 인피니트 L을 닮은 잘생긴 학생은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않고 악당에게 정의의 날라차기를 시전하죠. 날라차기 아니구나? 착지구나. 어쨌든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오늘도 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이 남자.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수포자의 공부 포기자인 줄 알았던 이 친구는 갑자기 정의의 회계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꿈꾸며 마음먹은 자신의 정의를 끝끝내 실현하는 남자 장호우입니다. 결국 그 어려운 회계사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남은 면접조차도 면접 프리패스상 외모를 탑재한 호우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앞으로 탄탄대로만 쭉 펼쳐질 것 같은 인생. 단번에 국내 원탑 회계법인 테일에 합격하며 첫 출근을 하는데 그곳에서 호우의 발목을 잡는 호우의 유일한 오점이 세상에 드러나죠. 이번 신입 중에 고졸 CPA가 있다잖아요. 고졸 출신 회계사요? 대박이죠. 여기 한국대 명인대 아니면 뽑지도 않는데. 면접에서 고졸인 거 완전 티났을 텐데. 그렇게 창사 이래 다신 없을 최초이자 유일무이의 기록을 세우며 끈도 백도 없는 고졸 출신 회계사의 생존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입니다. 야, 근데 회계사 주제 드라마는 또 처음인데요? 그렇게 당차게 입사에 성공은 했으나 반겨주는 이 하나 없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대놓고 차별을 당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너무하다. 심지어 배당 업무들이 가득 있어야 할 락커 안엔 아무도 업무를 주지 않아서 먼지만 가득했죠. 이곳에서 호우가 받는 유일한 관심은 야, 늦겠다. 가자. 저 사람들 신입 회계사 아니야? 근데 파일이 하나도 없어.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 직원. 이런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라이언 프로젝트 팀 구성하겠습니다. 옥선호 선생, 이민정 선생, 그리고 나다. 호우가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존재감 어필 뿐. 정지영 선생. 어림없는 소리. 그때 저 매니저님 전 어사인 없는데요. 그래서요? 네? 그쪽 어사인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계신 케이스가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대신. 힘듭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뽑은 거야? 회계사면 다 같은 줄 아나. 심지어 다 들리게 앞담까지 하면서 가는 매니저. 아, 진짜 퇴사 마렵겠네. 결국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위해 떠난 자리. 호우는 홀로 남아 빈엑셀만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직도 첫 번째 건이네. 그런데 누군가 다가옵니다. 아무도 없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으니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줘. 신입 회계사 장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없어서 어떤 프로젝트든 바로 투입 가능하고 어떤 오더를 내리셔도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차지라 같은 팀에서 일할 뉴스텝 뽑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저 인차지 아닌데요. 아... 그럼... 신입회계사 교육 담당 진연아 시니어 어쏘고요. 조금 이따 강당에서 사내교육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그렇게 다소 퉁명스러운 첫 만남을 뒤로하고. 뭔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 회계법인은 진짜 뭐 비주얼을 뽑나. 그렇게 사내교육인은 강당으로 향하는데 국내 최고, 국내 최강 테일 회계법인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계법인 부대표 한재근의 환영 인사도 잠시. 회계법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다시금 강조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미로 브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여 어쏘 한 명이 써올린 찌라시 하나로 한국대 단톡방은 불타기 시작하고 변화든 변화를 발판 삼아 기회를 만들어낼 테일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논란이 되는 고졸 회계사의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도 이게 말이 돼? 아시겠지만 저희 테일은 업계의 최고로 성장해 오며 고졸 능력자 주인공, 그에게 주어지는 명문대 출신들의 따가운 시선들.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어버린 호우는 기꺼이 알을 깨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길 마음먹죠. 고졸 신입 얘기네. 낙동강 오리알에서 부화된 미운 오리 새끼가 따로 왔네. 어떡하냐 쟤? 그렇게 도끼를 잔뜩 품은 호우는 다음 코스인 회사 내부 둘러보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텍스 파트. 법인세와 소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와 상속세, 재산세에 이르기까지 기업가 오너 일가의 세무 관련 이슈를 담당하죠. 회계법인의 두 번째 파트는 감사 파트.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 업무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딜 파트. 기업 워크아웃에서부터 M&A, 자산 매각, 기업 투자, 재무 자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던 일들이 실제로 다뤄지는 곳이죠. 그런데 딜 파트를 보는 순간 잘 봐. 호우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놈도 여기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사실 어릴 적 고은은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처지였고 그런 호우에게 처음 다가와준 따뜻한 손길. 이건 네 거지? 장인호 아저씨에게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덕분에 매서운 추위에서 벗어났고 도대체 몇 번이나 더 확인해야 믿어지겠어? 인적 사항도 모르는 애를 친구놈 하나 때문에 내가 또래들 실종 신고 싹 다 뒤지고 공사장 주변 탐문 수사까지 했는데도 티끌도 나오는 게 없다고. 아무런 기록과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호우에게 이제 아저씨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새로운 가족이 되어 따뜻한 사랑을 줬던 아저씨. 이젠 호우에겐 행복한 나날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보고서 결론이 뒤바뀔 수가 있다뇨. 저 PM한테 전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뭐 알아야 말을 하죠. PM도 모르는 건 대체 누가 별거 아닌 건 대충 묻어버리고 마사지 잘하면 나중에 누가 열어봐도 오라하게 애매한 성까진 아무도 아니고 뭔 말이야 저게? 아휴 어차피 무너질 건물 열심히도 짓고 계시네. 건축회사를 건물이 무너진다에 비유한다는 건 그렇게 갑자기 몰려온 용역과 지키려는 직원들의 싸움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광경을 본 호우는 열정과 패기로 용역들을 물리치려 하지만 그때 이 개싸움을 끝내러 온 한 남자 한승조가 등장합니다. 그만! 남자의 말 한마디에 용역들은 오와 열을 맞추기 시작하고 이어서 남자는 패기만 넘치는 호우에게 현실을 알려줍니다. 네가 여기 있는 전부를 다 때려 눕혀도 헤비건설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주먹보다 무서운 서류 한 장이 나옵니다. 청산 결정. 이미 아저씨 회사의 모든 청산 절차는 서류상으로는 끝난 상황. 대외계법이 호우의 목숨을 건 무쌍 발악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 시간부로 헤비건설은 망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가라. 누구 맘대로? 그럼 한밭집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깟 종이 한 장이 뭐라고? 니들이 뭔데? 우리 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회사 하나쯤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의 여탈권자. 그게 말이나 돼? 말 안 돼도 돼. 회계사는 숫자만 보니까. 숫자? 쌈박질이나 할 줄 아는 동네 양아치가 이해할 리가 없지. 어른들이래 신경 끄고 그만 가라. 한승조가 내민 종이 한 장의 힘에 호우의 주먹은 무력해졌고 그래 뭐든 해봐. 내가 지독하게 끝까지 얽혀둘 테니까. 이따위 싸구려 저열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켜. 네 그 분노? 아무 힘도 없다고. 잘 봐. 회계법인이 쓴 이 종이 한 장이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는지. 이 종이 한 장으로 건설 현장과 해빛건설 그리고 한밭집까지 그리고 평생을 다 바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생을 마감한 아저씨. 하지만 호우는 틀림없이 배우가 있음을 의심하며 살아왔죠. 이 시간부로 헤비건설은 망했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아득바득 여기까지 올라온 호우. 이제 그 의심은 확신으로 번져 한승조가 타깃이 되는데 한승조 쌤? 아버지가 테일 회계법인 부대표면 기분이 어떨까요? 조커두장 손에 다 들고 카드 치는 기분 아니겠어? 그래서 싸가지가 없나? 나도 그런 아버지 있으면 맨날 업고 다니겠다. 없기만 하겠어.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까먹어. 고마워. 야 왔잖아. 좀 말 좀 해봐.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인물까지 타고나 안녕하세요. 이른바 성골이라 불리는 한재균 부대표의 아들 한승조.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불리는 틈만 나면 옥상이라 가고 회사 생활이 참 편하구나. 부대표 한재균. 사람들이 널 배려하는 게 다 네 덕 같으냐? 배려가 아니라 배제겠죠. 그게 다 아버지 덕인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외로워서 고졸 회계사 같은 걸 뽑았던 거냐? 그딴 걸 어디다 쓰겠다고. 고졸 주제에 여기 어디라고 감히 원서를 낸 놈이나 좋다고 뽑아준 놈이나. 그러다 들켜요. 아버지 진짜 얼굴. 소문과는 확연히 다른 두 부자의 실체. 사람들은 아버지가 욕심 때문에 어떤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텐데. 근데 참 신기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쪼코라고 부르는 거 보면. 한승조.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아들을 장기판 말로 쓴 것도 모자라서 사람이길 포기하면서까지 쌓은 아버지 그 공든 탑 내가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서로를 적대시하는 두 부자. 아무도 건들지 마시라고요 이제. 때마침 한 엔터사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베일에 숨겨졌던 실상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피플센터 감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지난 2년간 피플젠터를 담당했던 감사 파트 강현 SM이 현재 필드에 나가 있습니다. 2년이면 뭐 그쪽 회사 사람들하고 정이 들 만큼 들었겠구만. 피플젠터 쪽엔 감사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두라 지시해두긴 했지만 현재로선 적정과 의견 거절 둘 중 어느 걸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넘어가느냐 태클이냐가 담당 회계사 손에 달렸다. 원칙주의자 강현을 중심으로 감사 파트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야 똑바로 안 서? 똑바로 서! 구 대표 너 뭔 일을 그따구로 해? 아? 너 보성이가 사고 친 거 장부에 제대로 잘 묻은 거 맞아? 예, 시키신 대로 잘 묻었습니다. 만에 하나 일 터지면 그땐 네가 전부 안고 가는 거야. 알았어? 철부지 재벌 3세의 사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하그룹 피플젠터. 횡령배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그러지 말라고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근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횡령 혐의를 감춰주기로 합니다. 우선 피플센터가 이번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는 데만 집중하시죠. 누가 부자 사이 아니랄까 봐 아버지와 아들이 50호 100호구만. 절차에 흠이 없다면 결과가 어떻든 회계사의 책임이 없다는 그의 철칙 때문이었죠. 무능한 CEO야말로 회계법인의 가장 유능한 클라이언트다. 한편 감사 파트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이건 100% 적정 줘야죠. 의견 거절을 꼭 줘야 될 만큼 치명적인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의견 거절했다가 상장 폐지되면 이거 후폭풍 장난 아니라니까요. 적정 줬다가 회사 문이라도 닫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니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과도한 조치를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곧 상장 폐지로 직결되니까요. 한편 호우는 아직도 빈 엑셀칸만 보고 있었는데 뭔가를 결심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향하는데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박재경 신이 어쏘님,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됐습니다. 본인 할 일 하세요. 본인 일. 제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분위기.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무가 없으니 선배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선생님이요. 네. 직급 상관없이 여기서 회계사들이 서로를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은 선생님이라고요. 아, 네, 선생님. 장호우 선생, 일이 없다고? 네. 본인 없는 결과 봤습니까? 어느 팀에서도 장호우 선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답답한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보지만 제가 고졸이라서입니까? 고졸인 건 맞지만 회계사 시험에 통과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사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가 고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유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죠. 오히려 더 비참한 기분만 맛보게 되는 호우. 끝내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 올라온 옥상. 그때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던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한승조가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진짜 네가 고졸이어서 널 따돌리고 같이 일을 안 한다고 믿는 거야? 고졸 회계사 따위가 들어와서 물 흐리는 게 싫다. 그거 아닙니까? 틀렸어. 네가 고졸이든 중졸이든 여기 있는 회계사들 아무 관심 없어. 내 주머니에서 네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럼 왜? 중졸이든 고졸이든 아무 상관없는 네가 내 팀에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영향을 끼친다? 이건 얘기가 다르지. 촌철살인으로 쏟아지는 맞는 말에 돈 얘기입니까? 팀원으로서 네가 과연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해낼 것이냐는 입증 차원의 얘기라고. 호우는 그제야 자신의 접근 방식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너야 배울 의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린 널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 고졸이라는 선명한 리스크, 알 수 없는 능력치, 경험한 적 없는 팀워. 자연히 불투명해지는 기대수익. 회계사답게 생각했다면 너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급해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한 호우는 그날 밤 승조의 충고를 되새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호우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변함없는 하얀색 빈칸을 벗어나 갇힌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거야.
망부석 같던 사무실 자리를 벗어나 드디어 몸을 움직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죠. 아 설마 안돼! 그렇게 스스로 자처한 청소기와 복사기 그리고 파쇄기 신세, 그리고 그런 홀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아이언 프로젝트 자료 복사 아직이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이따 회의실로 부탁주세요. 네. 나름의 성실함을 인정받으며 점점 다른 임무도 맡게 되죠. 저 혹시 복사 말고 업무 메일도 보내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세팅은요? 지금 장호구가 하고 있어요. 고졸 출신 회계사에서 고졸 출신 호구로 호칭이 바뀌었죠. 장호구? 결국 보다 못한 승조가 호를 찾아오지만 화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건가? 사람들이 널 뭐라 부르는지 알고 일하는 거야? 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죠. 호구, 장호구. 웃음이 나와? 최소한 이제 더는 투명인간은 아니니까요. 호구라 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남으려는 이유가 뭐야? 꼭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딴 데 나가면 꼭 여기여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지난번엔 이번엔 호의 질문이 이어지죠.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표정의 승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가르쳐준 겁니까? 근데 진짜 왜 호한테 친절한 거지? 날 가르쳐서 한승조 회계사님이 얻는 거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죠. 내가 얻는 거? 와일드카드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뭐든 될 수 있는 카드. 그래서 말인데 장호, 너 내 팀으로 들어와. 하지만 싫은데요. 칼거절을 합니다. 싫은 이유가 뭐야? 테일 회계법인 뉴스텝이면 내 팀에서 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네가 왜? 독단적 상품으로 인한 인차지 리스크, 한직인 부대표 아들이라는 유명세에 비해 알 수 없는 능력치, 굳이 경험 안 해봐도 알겠는 팀워크, 자연이 불투명해지는 기대 수익. 경험 많은 회계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마음에 담고 있던 그의 충고들을 말씀 다 하셨으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호우의 거절에 승조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한편 감사 파트 의견 결정에 차질이 생기고 금융기관 조회서가 아직 다 도착을 안 했다니. 그게 있어야 피플젠터가 얘기한 부채 규모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조회서 없인 감사 보고서가 나발이고 말짱 꽝이라고. 신경 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이번 기업의 감사. 대체 일처리를 얼마나 대충 한 겁니까? 그냥 그 먼 데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주는 걸 어쩌라고요. 담당자가 외근 갔다 준비가 덜 됐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갖고 노는데 저도 미치겠다니까요. 그래도 받아왔어야죠. 무슨 수를 쓰든. 똥개 훈련 시키는 직원들한테 꼬랑지라도 흔들어야 됐다는 소리입니까? 필요하다면 했어야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최 선생. 내가 그딴 거 달라고 회계사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죽여가며 해야 하는 그 일. 호우는 누군가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어버리죠.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금양시에 내려가서 금융기관 조에서 책임지고 받아오겠습니다. 뻣뻣한 고개를 가진 다른 회계사 팀원들과는 다른 히든카드 호우의 등장. 그렇게 금양시까지 내려갔지만 또 새로운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테일회계법인에서 금융기관 조에서 받으러 왔습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피플젠터 예금 잔고랑 대출액이 얼마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번호표 뽑고 기다리란 말 안 들려요? 우리가 무슨 지졸다고야. 쇼터 내리고도 한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새치기야 새치기다.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아직 아무 연락 없습니까? 예, 아직. 영업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감사 팀원들이 초조해 죽어갈 무렵 저한테 오시는 분들께는 내게 아까워 죽겠는 은행 수수료 전부 제가 쏠게요. 뜬금없이 호객행위를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딱 10분만 내드려요. 선착순 10명! 호우가 수수료까지 내세워서 한 호객행위는 어르신 고객들이 많은 이곳의 웨이팅을 순삭하기 위해 큰 글씨로 보다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었고, 그 결과 호우를 찾는 줄이 늘어날수록 은행원들은 업무를 신속하게 볼 수 있었죠. 아까 저기 할머니. 그리고 어느덧 다가온 호우의 차례. 462번 고객님. 바쁜 일은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금융기관 조에서 부탁드릴게요. 이제 은행원은 이런 회계사 호우의 부탁을 안 들어줄 이유가 없었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첫 번째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호우.
강연 SM은 제대로 도장까지 찍힌 조회수를 보고 적잖이 놀라고 이 금융기관 조에서 장호 선생이 받아온 거 맞습니까? 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금 바로 다시 금양시에 내려가서. 아니요. 덕분에 숨통이 트였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렇게 테일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호우. 한편 재규는 아들과 살벌한 티타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상하그룹과 피플센터의 M&A다. 네가 맡아. 상하그룹이 다른 회사 먹는 거 저보고 도우라고요? 이번에도 먹히는 쪽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겁니까? 그쪽도 동의한 일이야. 동의할 수밖에 없게 아버지가 판을 짜셨겠죠. 헤비건설 때처럼. 과거 헤비건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안을 거절하고 그깟 기집애 그거 하나가 뭐라고. 뭔가 헤비건설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보이는 한승조. 안심하죠. 아버지가 헤비건설을 상하그룹 비자금 창고로 이용할 줄도 모르고 헤비건설을 아버지한테 떡하니 갖다 바친 걸 보면 회사 문 닫으라고 친절하게 가사 알려준 것도 나였으니까 지수 아버님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사냥감에 목덜미를 물어뜯고 죄책감을 느끼는 맹수를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시네. 약육강식, 적자 생존. 변함없이 냉정한 아버지의 신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일 아버지 사냥개 심영호한테나 시키시죠. 아버지가 시키면 잘도 가서 물어올 텐데. 이번엔 기필코 꼭두각시를 벗어나 다른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합니다. 그 시각 한재균의 오른팔 심영호는 감사 아파트에 강연을 찾아오는데 금융기관 조회사 때문에 고생 좀 하셨다고. 장호, 조회사 받으면 그친 거 어떻습니까? 실력이야 이미 경험하신 것 같은데. 심영호는 호우를 감사 파티에 영입시키려 하죠. 조회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모양이네. 그래야 언젠간 제 일이 될 테니까요. 태일회계법인의 핵심 인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심영호에게 야망을 드러내는 호우. 심영호 이사님처럼요. 그동안 접근조차 힘들었던 감사 파티에 자신의 사람이라 생각되는 호우를 심으려는 심영호. 심영호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갑작스러운 호우의 선택. 적군이랑 아군도 구분 못하면서 날 깠다는 건가 지금? 그 말은 꼭 회계사님이 제 아군이고 심영호 이사는 적군이란 소리로 들리네요. 어이없게.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거기서 나와. 근데 아군과 적군 말이에요. 굳이 구분할 필요 있을까요? 아군과 적군은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이 결정하는 것 같아서. 내 타이밍이랑 부딪히면 적, 내 타이밍과 시너지를 내면 아군.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엔 심영호가 내 아군이다. 방해하지 마라. 대답을 대신하는 웃음. 사실 그 속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서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된다. 온종일 남의 복사, 문서 밭에 나는 호구, 끈도 백도 없는 고졸 출신 회계사를 경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덕분에 난 복사기 앞에 가만히 서서 태일회계법인의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보고받는 기분이랄까. 그렇게 심영호의 뜻에 따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감사 파티에 들어온 호우. 이곳에서도 눈치만 보던 도중 구석에 놓인 재무대표로 시선이 가게 되고 기존 회계사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재무대표를 확인해 보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420억. 그렇게 뭔가 수상한 촉을 느껴 독단적으로 열혈 수사에 나서 봅니다. 피플젠터가 제작한 영화 포스터와 굿즈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뭐야? 야, 저 뭐야 저?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피플센터 갔다 온다더니. 이런 열정 넘치는 조사 끝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제가 피플센터가 제작한 영화 2편 나띵이랑 게임 체인저를 검색해봤는데요. 2편 다 시사회만 하고 개봉은 안 했더라고요. 시사회 기사 하나 없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장호 선생? 네. 그 피플센터 재고자산 부분은 조 선생님이 아주 충분히 보고 계시니까 우리 장 선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영화랑 같이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연예인 굿즈도 좀 이상하고. 장호 선생! 선배들은 이런 호우의 열정이 귀찮고 쓸데없게 느껴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고자산을 다시 들여다보니 뭔가 안 맞던 퍼즐들이 이제야 맞기 시작합니다. 구매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 큰 돈을 들였는데도? 찍는데 300억이 들었다고 해서 그 영화가 300억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획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피플젠터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420억에 달하는 재고 자산은 모두 거품이었고 진작에 가치가 사라진 작품과 굿즈들로 손실을 은폐하려는 엔터사의 얕은 수였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언제요? 감사 보고서 다 끝난 다음에요? 이거 감사 보고서에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하다면 해야죠, 회 기사님. 왜 이러세요 지금? 이번 한 번만 저희 도와주시면 저희 피플젠터 금방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살아날 구멍도 생겼습니다. 살아날 구멍이요? 예. 상하그룹에서 저희 피플젠터랑 M&A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420억이 문제입니까? 주식이 터질 텐데. 상하그룹과의 M&A라고요? 감사를 진행한다면 과거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도 함께 들춰낼 수밖에 없는 상황. 선택의 기로 앞에 선 강현은 한재균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고작 망나니 재벌 3세 하나 살리자고 부대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네요. 자네만 눈 감아주면 연봉도 올라갈 테고 우리 회계법인 안에서의 입지도 상당히 달라질 테고 말이지. 정답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틀린 답을 쓰는 바보는 아닐 거라.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말이지. 원칙과 타협 그 사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실망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사람한테, 어쩌면 자신한테도.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데 장호우 선생은 왜 회계사가 된 겁니까? 제 분노엔 힘이 없어서요. 잘못된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힘. 숲이 되기 전에 썩은 나무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요. 호우와 얘기를 나누면서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강현이 결정에 대해 고민하던 그때 호우는 방 한편에서 어떤 종이를 떨어뜨리는데 고졸이라고 배척받던 호우는 사실 경찰대에 합격할 정도로 수지였으나 자신의 뜻을 위해 가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 결정은 찰나의 어느 순간에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시간을 기반으로 내려진다. 그래서 누군가의 결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준다. 후회 없을 내일을 위해 강현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말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 보고서는 제출이 되고 로비로 걸어갔는데 아주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의 강현. 네, 부대표님. 결국 강현은 자신의 소신대로 의견 거절을 합니다. 출근 안 하십니까? 다행이네요.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네? 내가 저지른 실수와 타협하면 내년 이맘때 난 작년 강연의 거짓말과 재작년 강연의 실수, 이 두 놈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장호 선생의 분노에 힘이 없어서 회계사가 됐다고 그랬었죠? 네. 장 선생의 총명함이면 머지않아 그 분노에 힘이 실릴 것 같네요. 그렇게 강현은 올곧은 선택을 하고 테이를 떠나게 되고 CCTV를 세워둔 놈이 강연이 그런 짓을 할 동안 대체 뭘 한 거냐고! 심리실 보고 전까진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 그리고 호우가 왜 심영의 아래로 들어갔는지 또 왜 장호구 생활을 했는지 밝혀지죠.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서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된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정보를 차근차근 모으고 있었고 테일 회계법인이 지금 뭘 하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덤으로 테일 회계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한테 가려면 어느 길이 제일 빠른지도. 호우는 이제 승조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은 고졸 출신 회계사 장어우가 거대 회계법인의 부조리에 맞서 가장 회계사답지만
가장 회계사답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가는 휴먼 오피스 활극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저 당차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인 줄 알았던 호우가 사실은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전략가라는 점과 고졸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까지 사실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회계라는 소재에 과감하게 오피스 활극 복수를 합쳐서 아주 신선한 맛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넘버스는 1, 2회만 감상하셔도 수많은 떡밥들이 숨어있는데요. 또 이런 떡밥을 아주 맛깔나게 살리는 김명수, 연우, 후후! 최진혁, 최민수 든든한 출연자들의 캐릭터가 왠지 웹툰 같은 발랄한 재미를 만들어줍니다. 넘버스는 금, 토, 오후 9시 50분 MBC에서 방영합니다.